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? 상상인이요. 상상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23,300원에 네, 30%요. 30%. 이게 텍셀 레트컴 때 사셨어요, 시청자님? 상상인? 예? 네, 사명이 좀 변경이 됐었는데, 네, 예. 언제쯤에 사셨어요, 이 종목? 한 2, 3주 됐을 거예요. 아, 최근에 매집하셨군요. 어떤 부분 보고 예. 들어가셨을까요? 그래, 저 23,300원에서 24,900원까지 올라갔는 거라요. 네네. 5천까지 올라갔는데, 어제 뭐, 계속 밀려서. 찾아왔는데, 네. 팔라니까 팔지 마라 하는 거라요. 네네. 그래, 팔지 말고 지켜보자. 그래서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, 일본이 50만 원 그날 막 팔았거든요. 지금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 종목을 네. 어떻게 들고 계신지를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, 시청자 그럼 여유 있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되세요, 상상이? 예. 네. 네, 30% 들고 계신 거 맞으시죠? 예. 네, 알겠습니다. 박건수 전문가님, 최근에 매집하셨는데 자꾸 또 밀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? 이제 들고 가시는 네. 부분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, 상상인 텍셀 레트컴이었죠? 네, 네. 요즘 뭐 괜찮습니까? 네. 일단 그 저축은행들을 계속적으로 인수, 그다음에 뭐 증권사들도 인수 합병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진 회사죠.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개별주로 이제 취급받던 기업이었었는데,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뭐냐면, 이 상상인이 이제 그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거의 2천억 전후가 나오는 걸로 이제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뭐 500억이 나와버렸죠, 이미.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초반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, 지금 상상인은 전체 매출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 금융권에서 나오는 매출이 80%가 넘기 때문에 그냥 금융회사라고 보셔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럼 다른 금융권 회사들과 우리가 보통 펄을 비교를 하더라도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지, 바이오 쪽의 펄과 뭐 건설 쪽의 펄을 비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뭐 딱히 말씀만 드리면 지금 KB금융이 상상인보다 훨씬 더 싼 상황입니다. 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만 논한다라고 하면은 퍼가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인도 뭐 그 정도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, 일단은 매수를 왜 하셨는지도 중요한데, 매수를 왜 하셨다고 그러셨죠, 아까? 네, 소장님 상상인 어떤 부분 보셨을까요? 어떤 부분 때문에?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으니까 시가총액이 대비해서 싸다라는 생각을 매수를 하셨잖아요. 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. 여보세요? 네네. 상상이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죠? 아니, 누가 추천한 거래요. 추천. 네, 알겠습니다. 왜? 23,300원 추천했는데, 그 다음날 내가 이틀 24,900원 5천 올라갔어요. 올라갔는데, 그래, 50만 주 외국인도 팔고 있는 거래요. 팔고 있는데, 그래, 내가 매도해야 된다니까. 문자로 매도해야 된다니까. 그냥 팔지 말고 지켜보자 한 거래. 지켜보다가 이꼴 안 됐습니까, 내가. 네. 네. 뭐 수급이라는 그래, 그냥 50만 주 때리고 막 하는 거래요. 네. 그래. 수급이라는 것은 뭐 오늘 수급이 안 좋았던 종목이 내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, 누군가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많이 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, 중요한 것은 금융주를 봤을 때는 싼 주식은 아니에요. 금융주로 뭐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우리 상상인은 다 같은 금융주로 취급을 했을 때 절대 싼 상황은 아니고, 물론 뭐 다른 여타의 시장 평균 퍼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싼 구간이죠. 근데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바닥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, 중요한 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기존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상상인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메리트로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땐. 그래서 차트적으로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싸기 때문에.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, 잠깐 그래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외국인들 매도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4월 정도서부터 이제 매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고, 최근에 조금 매도가 좀 잦아들고 있죠.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염려를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상상인을 사야 되는 당위성을 그 상상인이 시장에서
어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죠. 앞서서 말씀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KB금융이 훨씬 더 싼 상황이에요. 금융주만 봤을 때는.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옛날에 텍셀 네트컴이고 상상이니까 뭔가 금융주 내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어떤 탄력적인 퍼포먼스가 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은 지났거든요. 올해 1월, 2월 달 정도에 큰 상승 나온 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별로 메리트는 느낄 수 없는 구간이고 상상인의 이렇게 제가 딱 답을 드릴게요. 상상인을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종목도 파셔야 되거든요.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불안하면 팔아야 되고 상상인을 갖고 있어도 불안하면 팔아야 되는데 일단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이 그 주위 추천으로 매수만 하셨기 때문에 잘못되면 또 이게 뭐 사이도 틀어질 수도 있죠. 저는 그래서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고 어떤 큰 기대도 할 자리도 아니지만 팔 자리는 아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느낌으로 봤을 땐 추가 하락이 조금 밑으로는 열려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기업의 가치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굉장히 기대도가 크시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올라갈 때 이거 갖고 있는데 안 올라가면 또 상대적으로 또 시장 대비해서 소외감, 박탈감 느끼실 거거든요. 그래서 불안하면 파시고 기업의 가치 보고 내가 기다리겠다 하면 지금 구간은 뭐 사실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.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. 반등 목표가는 구체적으로 안 잡아주시고요. 그러면 네, 목표가. 목표가요? 네, 잡아주세요. 사실 네. 금융주 목표가 잡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걸 보셔야 돼요. 대부분의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 금융주에 가장 많이 적용 가능한 업종이 PBR인데 상상인의 PBR이 굉장히 높아요. 금융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리스크고 저는 글쎄요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한 25,000원 너무 뻔히 보이는 가격대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과연 상상인에 있나? 그걸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딱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24,000원, 5,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 더 처지더라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. 시장은 항상 뭐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는 가시는데 목표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파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조금 시간의 투자가 가능하시다면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셨네요. 네,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손질까요? 손절 라인도 좀 잡아주셨으면 하네요, 전문가님. 네. 손절 그럼 차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리가 있죠.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밑으로 한 1% 정도 아래 구간인데 가격적으로 한 2% 정도 아래 구간이 24,400원 정도 깬다라고 하면 사실 근데 이 손절 라인을 이 차트에다 선을 그어서 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투자법이에요. 이 손절 라인을 지났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손절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상세가 됐을 때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. 제가 항상 진짜 뭐 100번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꽃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싹에서 먼저 잘라버리면 그게 뭐 잘못된 행동이잖아요. 굳이 씨를 뿌릴 필요도 없는 거죠. 근데 상상이는 물론 뭐 그런 성장주로 보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불안하시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파시는 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불안하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뭐 5% 돼도 파실 것 같아요. 이게 쭉 올라가서 50% 100% 설령 수익이 난다 손 치더라도 수익을 많이 못 보시고 팔 것 같거든요. 자신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주위에서 추천을 하시더라도 왜 이걸 나한테 추천을 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야 될 종목인가 공부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주식이란 건 이제 당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실력을 계속 쌓아가야 되잖아요. 이런 종목 하나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을 줄 겁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시즌의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해보시고요. 자세하게 전략 주셨으니까 상상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